안녕하세요, 김희입니다. 이번에 다뤄볼 생존자는 묵직하게 감시자를 빡치게 하는데 희열을 느끼는 생존자, 바로 탐사원입니다. 탐사원은 감시자 유저들 사이에서 혀를 내두르게 만들 정도로 주술사와 함께 욕을 먹는 악명 높은 생존자죠. 하지만 탐사원은 능력이 주목받는 만큼 굉장한 숙련도와 이해도를 필요로 하는 생존자입니다. 자칫하다간 우리 변호사 형님보다 못한 수준으로 트롤이 되거나 벌레컷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죠. 그래서 탐사원을 사용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탐사원의 특성이 무엇인지, 자석은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 주의사항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보았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뉴비분들뿐 아니라 랭킹전에서 탐사원을 제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유저분들을 위해 한국인 천상계 탐사원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레제님과 쯔망님 두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격적으로 탐사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사원의 특성입니다. 탐사원은 게임 시작과 동시에 자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석 하나를 이미 소지한 채로 게임에 임하게 됩니다. 이 자석은 자동으로 충전되는 방식이며 최대 3개까지 소지가 가능합니다. 한 번만 터치하면 제자리에 자석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길게 차징하면 원하는 위치로 던져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석을 감시자에게 먹여 자석놀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극끼리 만나면 밀어내고 서로 다른 극끼리 만나면 붙어버리는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이 청력과 인력에 의해 감시자가 지형지물에 부딪히면 기절합니다. 이를 이용해 풍선에 묶인 팀원을 구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절 시간은 끌려오거나 밀린 거리에 비례하는데요. 끌리거나 밀린 정도가 길면 길수록 더 오랜 시간 동안 기절하게 되고, 반대로 짧다면 짧게 기절하게 됩니다. 이때 부딪히면서 상대방뿐 아니라 탐사원 본인도 기절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석의 원리이기 때문에 탐사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같이 밀리고 같이 당겨지기 때문에 각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탐사원 본인이 오래 기절할 수 있죠. 당김과 동시에 여러분들도 당겨주시면 안되고 인력으로 바꾸되 최대한 벽에 붙어서 스턴을 짧게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청력과 인력은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탐사원에겐 자석의 극을 바꿀 수 있는 스위치가 존재합니다. 옆에 교체 버튼을 누르면 자석의 극을 바꿀 수 있는데요. 이 아이템이 나타내는 극이 바로 탐사원의 극성입니다. 그렇다고 N극과 S극을 머릿속에 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던집니다. 감시자가 먹습니다. 이 상태로 감시자와 일정 거리에 가까워지면 같은 극이기 때문에 밀어냅니다. 이게 청력입니다. 반대로 일단 던집니다. 감시자가 먹습니다. 이 상태에서 탐사원의 극을 바꾸면 서로 다른 극이기 때문에 끌려옵니다. 이게 인력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던져놓고 아무것도 안하면 청력이고, 인력으로 끌어오고 싶을 때만 자석의 극을 바꾸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하면 밀어내고 극 바꾸면 끌려온다. 이것만 숙지하시면 기본적인 자석 사용을 이해하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던져놓고 아무것도 안하면 청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시자와 서로 같은 극, 즉 청력인 상태에서 감시자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극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눈치껏 멀어진다 싶으면 극을 바꾸셔야 합니다. 서로 다른 극인 상태, 즉 인력이 작용할 땐 극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처음부터 인력 상태로 바꾸고 다니시면 큰일 납니다. 실제 게임에서는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이 서로 쫓거나 도망다닐 테지만 이 부분을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석은 대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할까요? 우선 이 자석은 여러분들의 어그로를 돕는 데 사용될 뿐이지 자석이 어그로를 대신 끌어주는 게 아닙니다. 어그로와 무빙 실력은 뒷받쳐 주어야 하며 온전히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어그로를 끌고 이리저리 무빙을 하다가 각이 나오면 자석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특히 게임 시작 후 자동으로 지급되는 초반 자석은 매우 중요한데요. 탐사원이 첫 어그로를 끌리게 되면 꽤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무심코 자석을 막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이 초반 자석으로 벌레컷인지 아닌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초반 자석은 아끼고 어그로를 끌다가 최후의 선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석은 먼저 서서 좋을 게 없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20초 내로 벌레컷이 난다면 자석 사용보단 어그로 연습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석을 사용할 경우에는 되도록 피하지 못하는 길목에 뿌리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직접 던져서 먹이시면 됩니다. 직접 던져서 먹이실 땐 선지자같이 뒤를 보며 던지시면 됩니다. 이대로 어그로를 끌다가 주변이 평평한 평지거나 마땅히 인력각이 보이지 않으면 거리를 벌리기 위해 그대로 밀어냅니다. 청력은 감시자와 매우 가까워지면 자동적으로 발동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감시자에게 미리 자석을 먹인 상황이 아니라 감시자와 거리가 너무 가까워 급하게 자석을 사용한 상황이라면 한 대 맞고 평타 캔슬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대 맞고 평타 캔슬이란 감시자가 평타로 생존자를 한 대 쳤을 때 몇 초 동안 공격 딜레이가 있는데 자석 발동 때문에 캔슬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감시자 입장에선 매우 고마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시자가 바로 뒤에 있을 때는 최대한 자석을 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몇몇 감시자의 경우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사피란, 즉 배구사는 차징 공격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자석을 미리 먹인 상태로 하더라도 평타 캔슬이 되기 매우 쉽습니다. 자석 발동되기 전에 한 대 맞고 캔슬이 돼버리니
배구선을 상대하실 때는 애초에 청력을 쓰지 말고 최대한 인력으로 상대하시길 바랍니다. 인력은 평타 캔슬 될 일이 없으니까 말이죠. 사실상 탐사원은 청력보다 인력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만큼 인력의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인력은 자석을 먹이고 어그로를 끌다가 인력각이 보이면 최대한 벽에 붙은 다음 빠르게 극을 바꿔주면 됩니다. 인력은 감시자와 거리가 가까워지면 자동적으로 발동되며 청력보다 발동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아직 인력각이 아닌데 극을 바꿔버리면 처참한 결과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인력은 감시자가 당했을 때 뼈아픈 고통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기절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최대한 다른 구조물에 비비거나 벽에 붙어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탐사원의 입장에선 넓은 공간이 있을 때 당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매우 긴 스턴 효과를 보기 때문이죠. 감시자가 자석을 먹지 않으려거나 기절하지 않기 위해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 그때는 그냥 도망가서 거리를 더 벌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자석을 사용할 땐 탐사원뿐 아니라 팀원들도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석은 감시자뿐만 아니라 생존자들도 먹을 수 있으며 생존자들에게도 그 효과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팀원이랑 있을 때 자칫 트롤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탐사원이 어그로를 위해 또는 도움을 주기 위해 깔아놓은 자석을 감시자가 아니라 팀원이 먹고 최악의 상황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다수는 팀원을 감시자 쪽으로 밀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이 점은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탐사원은 맵 구조를 알고 있을수록 도움이 많이 됩니다. 탐사원에게는 어그로의 힘을 보태주는 또 다른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탐사원이 해독기나 캐비넷 근처에 가까워지면 이동 속도가 50% 증가하게 됩니다. 지속시간은 2초이며 80초에 한 번씩 발동합니다. 이를 이용해 자석이 없어도 재빠르게 다음 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창틀과 판자 버프인 9시 인격과 더불어 사용하면 엄청난 이동 속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해독기, 캐비넷 위치와 함께 맵을 익힌다면 더 수월하게 게임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다. 또한 치료 속도가 20%만큼 증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그로나 커버 후에도 원활한 백업이 가능합니다. 활동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생존자죠. 그래도 탐사원으로 플레이하다 보면 상대하기 어려운 감시자들이 몇몇 보이는데요. 리퍼의 경우에는 눈 깜짝하면 뒤에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자석을 깔아놓는 게 좋습니다. 또한 거미의 경우 자석을 뿌려도 거미줄을 이용해 초스피드로 오면 답이 없습니다. 사피란의 경우처럼 청력을 쓰면 캔슬되기 쉽기 때문에 되도록 청력보단 인력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탐사원은 군수공장과 같은 지형지물이 많은 곳에서 유리합니다. 많이 능숙해지면 판자 구역으로 끌어당긴 뒤 판자를 내려 추가 기절시키는 방식을 이용해 감시의 멘탈을 분리시킬 수 있는데요. 자석을 먹인 뒤 판자 뒤에서 인력각으로 기절을 시키고 조금 기다렸다가 이어서 판자로 또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거미같이 몸집이 크면 더욱 판정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감시자분들도 최대한 벽에 붙어서 오게 됩니다. 구출할 때는 감시자한테 미리 먹이고 오지 말고 평타 빼고 구출을 해준 뒤 자석으로 커버를 쳐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구출을 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구출캐를 보조하는 데도 매우 좋습니다. 탐사원은 고이면 고일수록 신박한 플레이도 가능한데요. 붉은 성성의 벽을 거의 부신 뒤 감시자가 오면 해당 벽으로 오게끔 인력으로 기절시키고 벽을 무너뜨려 추가로 오랫동안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레어의 기억에서는 2층 계단, 경사진 구간에서 청력을 발동시키면 감시자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성심병원에서도 감시자를 2층에서 밀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붉은 성당 안으로 들어가는 창틀에서는 자석으로 날아가며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청력이 발동됐을 때 탐선과 해당 상대방이 일직선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발동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러모로 감시자를 빡치게 하는 탐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탐선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탐선은 사실상 첫 어그로를 제어하면 무난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주술사는 어그로 안 끌리면 백수인데 탐선은 자석도 금방금방 차고 심지어 무한입니다. 또한 특화된 어그로뿐 아니라 기절로 구출을 하거나 구출 보조로 도망가는 팀원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렇다고 감시자가 탐선을 무시해버리기에는 리스크가 큽니다. 탐선은 해독 속도 디버프가 없으며 오히려 교정 빈도가 높아 해독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탐선을 잡자니 어그로도 잘 끌고 이동 속도 버프에 기절로 구출까지, 그에 더해 해살록 버프 때문에 감시자분들 입장에서는 화날 만도 합니다. 하지만 탐선은 5인격에서 제일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컨트롤에 따라 똥캐가 되느냐 마느냐인 생존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탐선을 사용하고 계신 유저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만의 공략이나 에피소드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